사모님, 저거 전세 계약서 아니에요. 며느리 조심하세요. 옆집에 사는 박만수 씨가 내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던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중개사무소 복도의 형광등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쪽지에는 단 3글자, 증여라는 글자가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증여라고? 올해 65인 내가 40년을 노점에서 식당에서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증여한다고? 말도 안 돼. 며느리 은주가 분명히 말했잖아. 전세 계약을 도와주겠다고.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데 이 쪽지는 뭐지?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박만수 씨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손에 쥔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중개사무소 안을 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 은주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중개사와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공손한 미소를 띤 채로요. 아니, 공손한 게 아니라 계산적인 미소였을까요? 갑자기 그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눈 침침하시죠?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편하시라고요. 그녀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정말로 고마웠어요. 한 달 전에 은주 권유로 받은 라식 수술 때문에 아직 시력 회복이 안 돼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복잡한 서류 작업을 다 해준다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박만수 씨가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표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증여계약서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전세계약서가 아니라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정령이. 일단 확인부터 해야 해. 40년 동안 내가 배운 게 뭐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였잖아. 노점 장사할 때도 식당 운영할 때도 한 푼 한 푼 계산하고 또 계산했어.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냥 믿으려고 했을까? 아, 맞아. 눈 때문이었어. 은주가 그랬지. 어머님 눈 나빠지시니까 라식 수술 받으시라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려면 지금 해두는 게 좋다고. 그 말이 고마웠어. 정말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나? 서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수술 받고 나서 눈이 침침하니까 은주가 말했어. 어머님, 지금은 글씨 보기 힘드시죠?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외로웠던 거예요. 아들 민수는 지방 현장에 파견 나가서 거의 연락도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라도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나 봐요. 나는 다시 유리문 너머를 봤습니다. 은주가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두꺼운 봉투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는 제대로 확인도 안 했죠.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로 그냥 믿었어요. 바보같이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도장 안 찍었잖아. 아직 내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고. 나는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증여라는 글자가 손끝에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정령이 정신 차려. 4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이 집 절대 뺏기면 안 돼. 나는 중개사무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요. 그 부드러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요. 중개사무소 안은 냉랭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게 나를 향해 불어왔습니다. 팔의 솜털이 곤두섰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경고하듯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다리 불편하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요. 그 달콤함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에서 꺼낸 것들이에요. 은주가 그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죠. 어머님, 오늘 끝내면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전세 계약 한 번에 정리하고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전세 계약이라고 했어. 분명히 전세 계약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주머니 속 쪽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증여라는 글자가 마치 불씨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중개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끝나요.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 40년 동안 모은 내 집이 간단한 도장 하나로 사라진다는 게 간단하다고? 나는 서류를 보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라식 수술 후유증 때문에 작은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죠. 은주가 재빨리 서류를 가져가며 말했어요. 어머님, 눈 아직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전세 계약서예요. 표지에 적혀 있죠? 그녀가 서류 표지를 살짝 보여줬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넘겼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기도 전에요. 잠깐만.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은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 걱정하는 척이었죠. 나는 이제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싶어서. 은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짜증 그래 짜증이었어요. 어머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지금 눈으로는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녀가 다시 서류를 챙기는 동안 나는 슬쩍 봉투를 봤어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문만이라고 적힌. 지문만? 왜 지문만 찍으라는 거지? 서명은 안 해도 되는 건가? 은주가 인감도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도장 맞죠? 제가 집에서 가져왔어요. 내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빨간 도장. 40년 동안 나와 함께한 도장이에요. 집 살 때도 가게 계약할 때도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던 도장. 그런데 지금 그 도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주야. 네, 어머님? 이 서류 내가 한번 천천히 봐도 될까? 집에 가져가서 돋보기로 보고 싶어. 순간 은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안 끝내면 계약이 무효돼요. 상대방이 급하대요. 내일 아침까지 도장 안 찍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요. 중개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사모님. 매도인분이 정말 급해하세요. 오늘 놓치면 이런 좋은 조건 다시 못 구하실 거예요. 급하다고? 그렇게 급한 일을 왜 나한테는 어제야 말한 거지? 나는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만졌습니다. 박만수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모님, 저거 전세 계약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은주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전세 계약 끝나면 어머님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편해진다고? 내 집을 빼앗기고 나면 편해진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주를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해 보였는데 지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은주야, 미안한데 나 오늘 몸이 안 좋아. 내일 다시 올게. 은주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늦어요. 오늘 해야 한다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간 중개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급했네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내일이면 계약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내일 다시 생각해 볼게요. 박만수 씨한테 전화해야겠어. 그리고 이 서류가 정말 뭔지 확인해 봐야 해.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죠.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내일 꼭 오시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개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만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나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증여라는 글자. 박만수 씨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 서류가 정말 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집으로 오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시죠. 중개사무소 유리문 너머로 은주가 보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화난 표정으로요.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 집을 지키는 전쟁의 시작. 박만수 씨의 집은
우리 집 바로 옆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해서인지 알 수 없었죠. 박만수 씨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모님, 천천히 앉으세요. 거실은 깔끔했어요. 벽에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떠올랐어요. 박만수 씨가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이게 정말 증여계약서인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증여라는 글자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박만수 씨는 안경을 고쳐 쓰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오늘 중개사무소에 갔던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부터 눈치챘거든요. 며느리분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요. 이상하게 움직인다고요? 네, 일주일 전쯤 며느리분이 집 앞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목소리가 커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렸죠. 어머님 눈 수술하고 나면 글씨 못 보실 테니 그때 처리하면 되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 수술 그때부터였구나. 은주가 라식 수술을 권유했던 게 모두 계획이었던 거야. 박만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개사무소 앞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혹시나 해서요. 그런데 역시나 며느리분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슬쩍 봤는데 표지에 증여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그럼 정말로 내 집을 뺏으려고 했던 거네요? 박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이건 단순한 전세 계약이 아니에요. 증여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섞어 놓은 거예요. 표지만 전세 계약서로 바꿔치기 한 거죠. 사모님이 도장 찍는 순간 집 주인이 며느리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40년을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이 도장 하나로 사라질 뻔했어요. 어떡하죠? 어떡해요? 박만수 씨? 박만수 씨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사모님, 아직 도장 안 찍으셨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주가 내일까지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계약이 무효된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급하게 만들어서 사모님이 제대로 확인 못하게 하려는 수법이죠. 박만수 씨는 서랍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요? 네, 첫째,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을 전부요. 특히 소유자 변경, 수익자, 이인 범위 같은 문구들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둘째, 증거를 모아야 해요. 증거요? 내 녹음이든 사진이든 모든 증거가 필요해요. 며느리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부 기록해야 합니다. 박만수 씨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확인, 특정 문구 찾기, 소유자 변경, 수익자, 위임 범위, 녹음하기, 사진 찍기. 나는 메모를 보며 물었습니다. 녹음을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있으시죠? 요즘 폰에는 녹음 기능이 다 있어요. 며느리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부 녹음하세요. 특히 소유자가 바뀐다는 말을 하면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잖아요. 내 며느리를 박만수 씨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분은 지금 사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사모님 평생 모은 걸 한순간에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녹음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요. 박만수 씨가 세 번째 항목을 적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이요? 네, 혹시 모르니까요. 이미 며느리분 이름으로 뭔가 진행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 발급 이력도 확인해 보세요. 인감증명 발급 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본인 거니까 당연히 확인할 수 있죠. 혹시라도 며느리분이 사모님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뭘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내 도장을, 내 이름을 몰래 사용했을 수도 있다니. 만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였으면 정말 몰랐을 거예요. 천만에요. 사모님 이웃이 도와야죠. 그리고 사모님, 네, 아드님한테 연락하세요. 이건 아드님도 알아야 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민수는 은주 편을 들 거예요. 아내를 믿을 테니까요. 하지만 박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아내를 믿든 말든 어머니 재산이 위험에 처했다는 건 알려야 해요.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창밖으로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집, 남편 여의고 혼자서 노점에서 시작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집.
민수 아빠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맹세했어요. 아들만큼은 꼭 대학 보내고 우리 가족이 비바람 피할 집 하나는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집이었어요. 절대 뺏기면 안 돼, 절대로. 박만수 씨, 도와주세요, 제발. 이 집만은 지켜야 해요. 박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우리가 함께 지켜낼 겁니다. 읽고 확인하고 기록, 그게 사모님 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단하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한 진짜 싸움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에 온통 어제 일들이 맴돌았죠. 거실 탁자 위에는 박만수 씨가 적어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읽고 확인하고 기록하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민수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은주 말 들었어요. 전세 계약 잘 마무리하세요. 은주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편히 계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건지도 몰라요. 나는 녹음 앱을 찾아봤습니다. 박만수 씨가 알려준 대로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빨간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됐죠. 연습 삼아 녹음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테스트 정령이. 오늘은 내 집을 지키기 위한 증거를 모으는 날.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떨려도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왔구나.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몸이 안 좋으셨죠? 오늘은 좀 어때요? 응, 좀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어머님, 오늘은 꼭 끝내야 해요. 정말 내일이면 계약 무효된다니까요. 나는 슬쩍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야 해, 지금. 은주야, 그 전에 내가 서류 좀 다시 볼 수 있을까? 은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어머님, 어제도 보여드렸잖아요. 전세 계약서라니까요. 응, 알아. 근데 내가 눈이 침침해서 제대로 못 봤거든. 오늘은 돋보기 준비했어. 나는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중개사 사무소 가야 하는데 10분만 볼게. 응?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빨리 보세요. 나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로 천천히 글자를 읽기 시작했죠. 표지에는 분명 전세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박만수 씨 말대로 표지만 믿어서는 안 됐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거기서 발견했어요. 증여인 정령이라는 문구를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증여인? 내가 증여를 한다고?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중자 최은주, 소유권 일체를 수중자에게 이전함. 이게 뭐야? 은주가 재빨리 서류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다 보셨죠? 이제 가요. 잠깐만. 나는 서류를 꽉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이거 전세 계약서 아니잖아.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봐. 증여인 정령이, 수중자 최은주. 이건 증여계약서잖아. 내가 너한테 집을 증여한다는 거잖아. 은주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전세 계약할 때 필요한. 거짓말.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니.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 소유권 일체를 수중자에게 이전한다고 적혀 있어. 이건 내 집을 내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엔 다 제 거 될 거잖아요. 지금 해두면 세금도 덜 내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존댓말도 아니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언젠가는 민수 거 되고 그럼 자동으로 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중에 상속세 내면서 받아요? 지금 증여로 처리하면 훨씬 유리하다고요.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날 속인 거야? 눈수술도 그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 은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 중이라는 표시였죠. 은주야, 네가 방금 한 말 다 녹음됐어.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바보 같아 보였니? 며느리 믿고 도장 찍을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하는지, 이 서류가 뭔지 다 확인했어. 그리고 녹음도 했고, 어머님 그게.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지지 마. 이건 증거야. 내가 날 속이려 했다는 증거.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님이 이러시면 민수한테 말할 거예요.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그래, 말해. 민수한테 다 말해. 나도 민수한테 이 녹음 파일 보낼 거니까. 순간 은주가 서류를 움켜쥐고는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깐. 하지만 은주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 녹음 파일이 있어. 스마트폰을 보니 30분짜리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한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박만수 씨 말이 맞았어요. 읽고 확인하고 기록하라. 그게 내 집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박만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 씨 증거 확보했어요. 녹음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만수 씨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사모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요? 이제 구청에 가셔야 해요. 인감증명 발급 이력 확인하고 혹시 모를 서류들 체크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내 편이 있으니까요. 내 집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이 정말로 저장되어 있는지, 혹시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박만수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파일 잘 저장되어 있어요. 제 폰으로도 백업해뒀고요. 그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혼자였다면 이미 도장을 찍었을지도 몰라요. 23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내 차례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구로 갔어요. 민원 담당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저 인감증명 발급 이력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모님, 최근에 인감증명서 2번 발급받으셨네요? 2번이요? 네, 한 달 전에 1번, 그리고 일주일 전에 1번.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발급받은 적 없어요.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정영희, 맞으시죠? 박만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긴 한데, 여기 보니까 본인 직접 발급으로 되어 있네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발급받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발급이 되었다고? 혹시 그 인감증명서로 뭘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저희가 추적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인감증명서는 보통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에 쓰이니까. 부동산 거래,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등기부등본도 확인할 수 있나요? 제 집 등기부요. 물론이죠.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중, 신청인 최은주. 뭐라고요? 박만수 씨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네요. 신청 단계에서 멈춰 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서류가 미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증여계약서는 제출됐는데 본인 확인 서류가 부족하다고 반려된 것 같네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은주가 이미 내 집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박만수 씨가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아직 완료 안 됐으니까 괜찮아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이거 본인이 신청하신 거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내 며느리가 내 집을 훔치려고.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나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박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바로 신고하셔야 해요. 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내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일단 이거 증거 자료로 가져가세요. 인감증명 발급 이력이랑 등기 신청 내역이에요. 고맙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구청을 나오는 길, 박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한테 연락하셔야 해요. 이제는 정말로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는 안 믿을 거예요. 아내 편을 들 거고. 그래도 알려야 해요. 이건 아드님, 어머니 재산이 걸린 문제잖아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 번호를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엄마? 민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은주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뭐요? 은주가요? 우리 집을 은주 이름으로 빼돌리려고 해. 증여계약서를 전세계약서라고 속이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주가 왜 그래요? 엄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도와주는 게 아니야. 속이는 거라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믿어줘. 녹음 파일도 있어. 은주가 직접 말했어.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 될 거라고.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혹시 며느리 의심병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엄마, 은주는 그런 애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니까. 증거도 있다고.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때 얘기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날 믿지 않는구나. 만수 씨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사모님 증거가 있잖아요. 아드님도 증거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속고 아들한테는 의심받고. 박만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래, 맞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집, 남편 여의고 혼자서 지켜온 집 절대 뺏기면 안 돼. 만수 씨 다음엔 뭘 해야 하죠? 만수 씨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서류,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모든 걸 모아서 한꺼번에 터뜨려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을요. 은주야, 넌 내가 만만해 보였겠지. 늙고 병들고 혼자인 시어머니가 쉬워 보였겠지. 하지만 틀렸어. 나 정영이는 40년 동안 세상과 싸워온 사람이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주의 본심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박만수 씨가 말했어요. 사모님, 이제 은주 씨를 다시 만나셔야 해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주도권이요? 은주 씨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도장이죠. 그걸 미끼로 써야 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은주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집에 도착했을 때 은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까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차분히 얘기해요. 내일 오전에 뵐게요. 박만수 씨가 문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내일 만나세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고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요? 박만수 씨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요. 요즘은 작은 카메라도 많잖아요. 은주 씨가 뭐라고 하는지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카메라까지요?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은주 씨가 서류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 기록해야 합니다.
나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카메라로 찍는다는 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카메라는 어디서? 제가 준비할게요. 작은 거라 눈에 안 띌 겁니다. 책장이나 시계 속에 숨기면 돼요. 그리고요? 은주 씨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도장 찍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서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줘. 내가 뭘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 이렇게요. 그럼 은주가 직접 설명하는 걸 녹음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주 씨가 소유자가 바뀐다는 말을 직접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 집 주인이 너로 바뀌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은주가 인정할까요? 할 거예요. 사모님이 도장 찍는다고 하면 방심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만수 씨가 작은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어요. 이걸 여기에 책장 사이에 놓으면 돼요. 각도는 이렇게. 카메라가 거실 테이블을 향하도록 설치했습니다.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요. 녹화 시작하려면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빨간 불이 깜빡이는 책장 뒤쪽이라 안 보일 거예요. 연습을 몇 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오전 10시 은주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서류 봉투를 들고요.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목소리가 다시 공손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속지 않아요. 괜찮아, 은주야. 나도 생각 좀 해봤어. 은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도장 찍을게. 은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이게 어머님한테도 좋은 거예요. 나는 카메라 쪽을 힐끗 봤습니다. 빨간 불이 책장 뒤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화 중. 그런데 은주야, 조건이 있어. 은주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조건이요? 응, 이 서류 하나하나 설명해줘. 내가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알고 싶어. 눈 수술 받고 나서 글씨 읽기 힘들잖아. 은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도 눌렀어요. 2중 3중으로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은주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증여계약서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집을 증여하신다는 내용이죠. 증여, 그럼 집 주인이 너로 바뀌는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뀌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인정했어. 직접 인정했어. 왜 증여를 해야 해? 전세 계약이 아니라. 은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증여하면 훨씬 적게 내거든요. 그럼 나중에 내가 살 곳은? 은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은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되죠. 제가 좋은 데 알아볼게요. 요즘 요양원 시설 좋아요. 내 집을 빼앗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래, 그럼 언제 도장 찍으면 돼? 은주가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요, 어머님. 여기 이 자리에만 찍으시면 돼요. 나는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런데 은주야, 네, 어머님? 민수한테는 말했어? 아직이요. 나중에 말하려고요. 어차피 다 끝나면 어머님 편하시고 우리도 좋으니까. 굳이 지금 말씀드릴 필요 없잖아요. 완벽해, 다 녹음됐어. 나는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도장 찍을게. 은주가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도장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제 들어와도 돼.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민수였어요. 은주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왜?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렀어. 내가 뭘 하는지 아들이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한테 무슨 일 있다고, 집에 큰일 났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은주가 재빨리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아무 일도 아니야.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야. 오해? 민수가 나를 봤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주 믿으라고요. 왜 자꾸 의심하세요? 민수야, 은주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고. 제가 어머님 집을 빼앗는다고 그러시더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했어.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가 그럴 리 없잖아요. 은주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난 알았어. 내가 아내 편을 들 거라는 거.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증거를. 증거요? 나는 책장으로 걸어가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카메라가 응, 다 찍혔어. 내 아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믿으면 안 돼. 어머님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 민수가 나를 봤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카메라로 몰래 찍고 봐, 일단 보기나 해. 나는 카메라를 TV에 연결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알겠어요, 볼게요. 근데 엄마,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엄마가 은주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증여계약서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집을 증여하신다는 내용이죠.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뀌는 거예요. 증여계약서?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증여하면 훨씬 적게 내거든요. 어머님은 요양원 같은데 가시면 되죠? 제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직이요. 나중에 말하려고요. 어차피 다 끝나면 어머님 편하시고 우리도 좋으니까. 굳이 지금 말씀드릴 필요 없잖아요. 민수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은주가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민수가 은주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게 오해야? 엄마 집을 가로채려고 한 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나한테 숨기려고 한 게? 여보, 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엄마를 속이고 집을 빼앗는 게 우리를 위해서야?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이럴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들이에요. 민수야, 이것도 봐. 내 아내가 이미 등기 이전 신청까지 했어. 내 인감증명도 몰래 발급받았고.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 안 믿었어요. 엄마가 오해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엄마 말 들었어야 했어요. 나는 아내만 믿고. 민수가 은주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엄마한테? 나한테? 은주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민수가 치를 떨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엄마 평생 모은 집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나는 박만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만수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도 될 것 같아요. 증거 다 확보했어요. 은주가 놀라 나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경찰까지. 응,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 은주가 내 발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 내가 날 속이려 했을 때 넌 이미 며느리가 아니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만수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도 왔어요. 은주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울지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지켰어야 했는데 창밖으로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집을 지켰어. 내 힘으로 지켜냈어. 경찰서에서 돌아온 날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끌려간 후 민수는 며칠간 집에 머물렀어요. 아들의 얼굴 표정에는 깊은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몇 번이고 되풀이했던 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민수야. 나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내가 아내를 믿은 건 당연한 거야. 잘못한 건 은주지, 너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를 안 믿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식탁에 고개를 묻었어요. 엄마가 전화하셨을 때 녹음 파일 보내주셨을 때도 저는 엄마가 오해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은주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처음엔 은주를 믿었어.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지.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3년 동안 저는 은주가 절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엄마한테도 잘하고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고요. 은주도 처음엔 그랬을 거야. 나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은주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였냐고, 처음부터 계획이었냐고. 민수야, 은주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친정에 빚이 있었대요. 부모님이 사업 실패하셔서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있었다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집을 내 은주는 엄마 집 한 채면 친정 빚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래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식 수술도 친절하게 대한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내를 위해 엄마까지 의심했는데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켰어야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혼자 두고 아내 편만 들고. 나는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됐어. 민수야, 그만 울어. 엄마는 괜찮아.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눈도 안 보이는데 며느리는 속이고 아들은 믿어주지도 않고. 민수야, 나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엄마는 무섭지 않았어. 화가 났지. 내 집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박만수 씨가 있었잖아. 엄마 혼자 아니었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엄마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며칠 후 박만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사모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요? 등기소에서 확인했는데 은주 씨가 신청했던 소유권 이전은 완전히 취소됐어요. 사모님 집은 사모님 명의 그대로입니다. 정말 끝난 거네요. 네,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박만수 씨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족을 믿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만수 씨가 대신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사모님이 스스로 지키신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고요.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점,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일해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약한 사람 아니야.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야. 내 아빠 여의고도 식당 운영하면서도 다 해냈잖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스스로 지켰어. 내가 지킨 게 아니라 엄마가 지킨 거야. 엄마가 이번에 배운 게 있어. 도장은 함부로 찍는 게 아니라는 것. 읽고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것.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 쪽에서 합의를 요청했다고요. 친정 부모님이 나서서 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세요. 그로부터 몇 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민수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 은주랑 헤어지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기대고 엄마한테 기대고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만 했구나. 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걸 안 했구나.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민수야, 이제 알았으니까. 네, 엄마 앞으론 엄마처럼 강하게 살 거예요. 읽고 확인하고 기록하면서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성장했구나. 아픔을 겪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내 집 내가 지켜낸 집. 거실 벽에는 등기부등본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박만수 씨가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정령의 세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나는 소파에 앉아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노점에서 시작해서 남편 여의고 혼자서 아들 키우고 식당 운영하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 절대 뺏기지 않았어. 끝까지 지켜냈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만수 씨였어요. 사모님, 모든 일 잘 마무리되셨다면서요? 네, 드디어 끝났어요. 잘 됐네요. 이제 진짜 안심하셔도 되겠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박만수 씨,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라식 수술 후유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글씨도 돋보기 없이 읽을 수 있게 됐죠. 테이블 위에는 오늘 아침에 받은 등기우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최종 판결문이었어요. 피고인 최은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결국 은주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하더군요. 나는 판결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이것도 끝이구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만수 씨였어요. 사모님,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박만수 씨가 신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많대요. 사모님처럼 잘 대처하신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대처했다기보다는 운이 좋았죠. 박만수 씨가 옆에 계셨으니까. 아니에요. 사모님이 용기 내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박만수 씨가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동네에서 사모님 얘기가 잦아요. 며느리한테 당할 뻔했는데 끝까지 싸워서 이긴 할머니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창피한 일인데 뭘. 창피한 게 아니에요. 본보기예요. 다른 어르신들도 사모님 덕분에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정원에는 가을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 정령의 세 글자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40년, 내가 지켜낸 40년. 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김장 준비를 해야 해요. 아들이 주말에 오니까 김치도 좀 담가놔야겠죠. 설거지를 하면서 나는 흥얼거렸습니다. 옛날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를. 여보, 우리 집 지켰어요. 이제 안심해도 돼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내 인생처럼 힘들었지만 결국 따뜻한 햇살처럼. 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도장은 내 삶이다. 읽고 확인하고 기록하라. 그게 내 평생의 집을 지키는 법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